최근 전국의 지자체들 사이에서 캐릭터 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앞세워 지역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인데요.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캐릭터 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의 68%가 캐릭터를 활용한 사회적 캠페인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실제로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는 캐릭터 개발과 마케팅으로 연간 1조 원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제대로 만든 캐릭터 하나만 있으면 열 홍보대사 부럽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대구 지자체들의 캐릭터 마케팅 전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지자체들도 캐릭터 마케팅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네,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지 홍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지자체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 선에서 홍보를 했다면 현재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도 이런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자체의 특성을 품고 탄생한 캐릭터들은 각종 정책 홍보는 물론이고 또 기념품 제작 등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출시되는 캐릭터는 스토리텔링까지 담아내려는 과감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어서 주민들을 몰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의 벽을 또 낮추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캐릭터가요. 네, 캐릭터의 탁월한 효과가 지표로 입증되는데요.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캐릭터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68.7%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브랜드 캐릭터 또는 캐릭터를 활용한 사회적 캠페인이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답을 했군요. 대구의 각 지자체 캐릭터들 뭐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대구 시민에게 가장 친숙한 캐릭터로는 도달수가 꼽힙니다. 도달수. 네, 2017년 대구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 신천에서 멸종위기종 수달이 발견된 것을 모티브로 해서 대구시가 친환경 도시 대구를 홍보하고자 개발된 캐릭터인데요. 네. 도달수의 도는 도시, 달수는 달구벌 수달을 뜻합니다. 대구시가 불과 400여만 원을 들여서 제작한 도달수는 2020년부터 자치경찰 또 대구로택시, 청렴정책 등 각종 시정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를 나타내는 캐릭터인 네, 거네요. 도달수가. 맞습니다. 수성구의 뚜비도 알고 있어요. 네, 뚜비는 수성구가 원래 공식 론칭한 캐릭터인데요. 네. 전국 최대 두꺼비 집단 산란지인 수성구 망월지에서 착안한 캐릭터입니다. 특히 지역 캐릭터로는 최초로 관련 굿즈를 출시하는 등 수익 창출까지 이뤄내면서 경쟁자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네. 뚜비는 심지어 세계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비에서 나온 거죠, 뚜비가? 네, 맞습니다. 세계관이라면 무슨 의미인가요? 네,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를 이루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 설정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 뚜비는 예로부터 수성구를 지켜온 두꺼비 바위와 또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망월지 두꺼비를 위해서 두꺼비로 환생했다는 좀 탄탄한 세계관을 자랑합니다. 실제 사실에 가상 스토리를 덧입혀서 강한 몰입감을 자아내는 건데요. 앞으로 애니메이션과 또 연극 제작 등으로 스토리가 가미될 뚜비에 짜임새 높은 이런 세계관을 더한다면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수성구의 큰 그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후위기라는 지구 보편적인 위기의식 또한 뚜비 지속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요소입니다. 두꺼비 바위가 환생했다고요? 네. 뚜비로? 네. 네. 이 뚜비를 그러면 수성구가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달
말부터 뚜비가 새겨진 종량제 봉투를 지역 소매점에서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수성구는 올해 4억 9,800만 원을 들어서 그 종량제 봉투 약 735만 장을 제작하고 또 소매업소들의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로 한 까닭은 기존 종량제 봉투 전면에는 그 배출 방식을 안내하는 글씨가 많아서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인데요. 일반 가정용 봉투와 또 공공 청소용 봉투에 뚜비 한 마리를 정중앙 하단부에 크게 새기는 그 디자인 간소화 방법으로 시인성을 일단 확보를 하고 네. 또 뚜비 홍보 효과까지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달 말부터요? 네. 수성구에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는 뚜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유심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뚜비를 활용한 상품 굿즈로 또 수익 창출도 해내고 있다면서요? 네, 수성구는 뚜비를 공식 론칭하기 전인 지난해 수성못에 굿즈샵 등을 마련을 해서 뚜비 굿즈를 판매해 봤는데요. 굿즈 상품으로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 볼펜, 손거울, 또 돗자리, 캐릭터 스티커 등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굿즈 판매액은 2,400만 원이었는데요. 수성구는 이 금액이 아주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요소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쿠마몬으로 흥행을 얻는 데까지 10년을 투자했다는 것이 네. 수성구의 그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네, 앞으로 뚜비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계속해서 추진하겠네요. 네, 수성구는 뚜비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1월 그 정책 추진단의 캐릭터 정책팀을 신설하고 굿즈 판매 플랫폼 구축 등 인지도를 넓히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습니다. 우선 4월쯤에 캐릭터 선포식을 갖고 네. 뚜비 인지도 향상과 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캠페인, 또 문화 행사, 공모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나요? 북구를 상징하는 새 수리 부엉이를 모티브로 해서 2016년 탄생한 부키도 최근 무섭게 인기몰이 중입니다. 부키? 네. 네. 현재 61종의 다양한 활용형 디자인이 제작됐는데요. 그 현수막과 안내판 등의 형식으로 북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리부엉이 부키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북구의 상징새가 수리 부엉이인데요. 여기서 착안해서 2016년에 국민 공모를 통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맑은 안광의 수리 부엉이 모양새가 지역 특화 산업인 안경 산업 특구와도 어울린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 부키라는 이름은 수리 부엉이의 비읍과 또 북구의 비읍, 이 공통된 비읍인 초성을 이용해서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많겠어요. 네, 어린이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데 북구는 2021년 부키를 인형 탈로 제작하고 또 친근감 있는 구정 홍보를 위해서 인형 탈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귀여운 수리 부엉이 모습에 어린이들이 열광을 했고 또 행사장에 부키가 등장하면 사진 찍으려는 어린이들로 긴 줄도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상 밖 인기 때문에 북구는 구청 앞 나무에 부키 보금자리를 제작하면서 뒤늦게 캐릭터 세계관 구축에 나섰고요. 네. 또 구정 주요 추진 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부키 13종을 추가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떤 캐릭터가 있나요? 아직은 뚜비와 부키만큼 인기몰이는 못하지만 슬슬 예열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남구의 너미와 마지는 남구 대표 관광명소인 앞산 해넘이 전망대와 앞산 전망대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는데 너미 마지요? 네, 너미 마지입니다. 네. 남구는 너미와 마지를 우선은 그 현수막과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한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달성군의 비슬이는 참꽃의 그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또 비슬산의 청정함을 형성한 캐릭터인데요. 현재는 그 달성군 공문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무료 기간제 이모티콘으로 출시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는 캐릭터를 또 개발하려는 시도도 계속 하겠어요. 네, 달서구가 구 상징물들을 활용해서 올해 대표 캐릭터 제작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후보로는 지역 선사 유적을 모티브로 한 선사인을 비롯해서 선사인. 네. 네.
로봇과 또 원앙, 장미, 수달 등이 올랐습니다. 또 대구 동구도 올해 2천만 원을 들여서 새로운 SNS용 캐릭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지자체들의 캐릭터 개발 경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만들어진 캐릭터는 지자체와 또 지역사회 간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또 지자체의 이미지를 환기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있어도 몰라서 찾아 써먹지 못했던 정책들도 지자체가 캐릭터를 활용해서 접근을 해준다면 남녀노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를 활용한 상품 판매도 세수의 보탬이 되겠고요. 다만 캐릭터의 그 지역성을 담아내는 작업 등에 심혈을 기울여서 캐릭터를 잘 만들어야 지자체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예전과 사뭇 달라진 동성로를 다시 청춘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도심 캠퍼스를 개관했습니다. 자, 배하연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전국 최초로 대구 중구에 도심 캠퍼스가 개관했는데요. 도심 캠퍼스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중심가에 비어있는 공간을 재구성해 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네. 동성로가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만큼 대구시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동성로 상인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저는 동성로 상인회장 이준호입니다. 온라인 시장과 대형 백화점으로 인하여 지금 동성로는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은 후에 의류, 화장품 등 로드샵들이 매출 부진이 좀 심각합니다. 동성로가 침체된 것을 보고 대구시에서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작년에 실행을 하였습니다. 요점은 온라인 시장과 대형 백화점에서 볼 수 없고 걷기 좋고 볼거리 많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올해 7월 달에 관광 특구 지정으로 문화예술이 가득한 볼거리 많은 동성로가 더욱더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캠퍼스는 학생들은 다니기 좋아서 좋고 동성로에는 청년들이 유입돼서 여러모로 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동성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2호, 3호관이 개관되기를 조금 기대합니다. 저희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대구시청과 중구청 그리고 저희 상인들이 늘 협력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다른 것보다도 다시 찾고 싶은 동성로를 만드는 게 그 목표입니다. 동성로는 진짜 추억의 동성로입니다. 만남의 장소로 애용도 많이 되었었고요.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낸 동성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볼거리 많고 즐거운 동성로를 만들 테니 부디 많이 동성로를 찾아주십시오. 자, 도심 캠퍼스 직접 가보니까 어땠어요? 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도심 캠퍼스의 공간이 다소 아담했지만 1950년대 한옥 건물을 그대로 살려 캠퍼스로 재탄생시켜서 한옥의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었는데요. 도심 캠퍼스 개관식과 함께 첫 수업을 진행하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도심 캠퍼스 1호관 탑판 제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모셔서 바로 강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되면 그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금도 되게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창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창일 교수입니다. 지난 학기까지 계속 캠퍼스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던 과목을 현장의 도심 캠퍼스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은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현장에서의 학습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번 학기는 도심 캠퍼스의 이 공간을 활용해서 강의 외에도 창업하려고 하는 학생들 간의 동아리 운영, 포럼, 세미나를 계속 여기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는 도심 캠퍼스가 되지 않을까 저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4학년이고요. 이번에 창업 관련해서 이번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원래 학기수 수업을 듣는 줄 알았는데 도심 캠퍼스에서 듣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그리고 동성로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을 것 같고 많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밖이라서 막상 좀 부담되려나
했는데 이 구조물도 굉장히 예쁘고 또 중심 가다 보니까 오는데도 또 그렇게 왔다 갔다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게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캠퍼스 안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개방적인, 좀 더 편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만족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건가요? 네, 도심 캠퍼스는 강의실 이외에도 동아리방, 이벤트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강의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수창동에 있는 대구 행복기숙사 강의실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한 해 운영을 통해 보완해가면서 2호, 3호 캠퍼스 개관도 준비할 예정인데요. 네. 도심 캠퍼스 개관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동승로를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거리로 부흥시키기 위한 동승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중심 사업입니다. 도심을 젊은이들의 문화와 체험유지 공간으로 재편해서 공실상가 등 유유 공간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도심 캠퍼스를 운영을 해서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심 캠퍼스 1호관은 1950년 한옥과 산 가옥 건물로서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심 캠퍼스 참여대학은 대구에 9개 대학, 경북에 4개 대학에서 총 13개 대학에서 29개의 장기, 단기 강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 도심 내 공유 캠퍼스 모델을 운영해서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된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태한 도심 내에 청년층 유입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다양한 대학과 전공 간의 정보 공유 등 상승 효과를 통해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시민들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 캠퍼스 개관을 통해서 주거와 교육, 일자리가 이어지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동성로에는 청년층이 유입돼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북도가 청년 농업인 육성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북의 농촌 체험 관광 수요가 다시 늘고 있어서 청년 농업인 육성과 연계한 농촌 관광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경북농업기술원의 김용택 과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농촌 정황과장을 맡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에 올해 청년 농업인 육성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어떤 활동으로 이 성과를 인정받으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마다 각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낸 지방 농촌진흥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기관들을 선정하는데요. 예. 저희가 청년 농업인 육성 분야에서 경북농업기술원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네. 2018년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청년 농업팀을 신설해서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인정받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난해 시행했던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9월에서 10월 달까지 2달 동안 디지털 청년 농부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요즘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네. 청년들이 각자 추구하는 재배 작목들은 좀 다르지만 노동력 절감과 첨단 기술이 반영된 디지털 농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농업이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디지털 농업의 개념이라든가 스마트팜 우수 농장 견학 그리고 챗GPT를 활용한 AI를 활용한 판매 전략 그리고 농업 세무 및 회계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 신농촌 두레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두레라 하면 이제
예전에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들었던 그런 협력 조직을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과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사시는 어떤 고령의 이제 농업인 분들과 또 청년 농업인들을 연계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청년 농업인 영농 대행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고령 농이거나 기회와 농작업이 어려운 영농 취약 농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청년들이 트랙터나 콤바인, 드론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농사 전반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또 늘어나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을 대행해주는 그런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재단이 또 크게 활약을 했는데요. 네. 집중호우로 인해 북부 지역의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와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병해충이 좀 취약해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도로 유실 등 방제가 어려운 과수원과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농기계가 고장난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긴급 방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농업인 병해충 방재단을 연계해서 전력 단위로 동시에 방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병해충 방지 효과를 높이고 병해충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립에 좀 많이 성공을 했는지 성과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163명의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청년들의 경영 성과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평균 소득이 한 1억 3,600만 원 정도로 1년 사이에 26%가 증가하였고 가장 크게 성공한 분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3억까지 증가하는 이런 성과도 보였습니다. 네. 자, 청년 농업인 육성이 농촌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예. 네. 저희들이 이 청년 농업 육성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경북의 농업 경영주가 약 17만 명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청년 농업인은 1235명으로 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농업 농촌이 지속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식량 안보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청년 농업인들은 이제 단순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농촌 체험을 포함한 관광과 치유농업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여행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런 농촌 체험과 치유, 힐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청년들이 농촌에서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농촌 체험 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지난해 농촌 체험 관광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저희들이 도내 21개 시군에 106개 농촌 체험 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방문객과 소득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난해에는 방문객은 24만 2천 명으로 농가당 평균 한 2,300여 명이 다녀갔고 2022년과 비교하면 전체 방문객 수는 27% 그리고 가구당 소득은 9.5%가 증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주로 어딘가요? 몇 개 소개해드리면은 네. 저희들이 상주에 있는 치유 농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농장에서는 갓 수확한 샤인머스켓이나 샤인머스켓으로 케이크를 만들기 등 계절별로 생산되는 그런 식재료로 건강한 디저트도 만들고 동물과 교감도 하고 텃밭에서 농작물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농장에는 치유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365일 향기로운 커피와 음료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농장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경산에는 저수지를 따라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농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말들도 구경하고 먹이 주기도 체험하고 직접 타보기도 하면서 그런 이색적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농장에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휴식과 힐링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경산에도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동에는 저 카페형 치유 농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흙과 관련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 흙놀이와 그다음에 도자기 만들기 이런 걸 추진하면서 흙을 만지고 그다음 도자기에 그림도 그리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장이고 이 농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전국 총캉스 여행지 8선에도 선정된 바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농촌 관광 활성화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예, 앞에 말씀드린 곳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 관광지들이 꽤 많은데 이 본인들이 취향에 맞는 곳을 일일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의 오고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오고라는 거는 농촌 관광의 핵심 요인인 오고, 보고, 놀고, 먹고, 자고를 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엄선된 코스를 체험객들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상북도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저희들이 하나 만든 거는 산에 들에 맡길 여행이라는 체험 네. 상품도 개발했었는데 저희들이 경북에 있는 농촌 교육농장과 그리고 농가 맛집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해서 방문객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경북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네, 경북이 농촌 체험 관광의 중심지로 또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농촌 체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농업기술원에서는 들녘 단위 공동 경영으로 농업 혁신을 꾀하는 들녘 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1특구 1특화 마을을 조성해서 지역 관광 자원과 농촌 힐링 공간 등 마을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특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전략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 청년 농업인들 육성에도 더욱 힘써서 청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나아가 지방 소멸과 초저출생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서 농촌 체험 관광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의 김용택 과장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